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VM웨어와 베리타스가 함께 준비하는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의 완벽한 보호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총 2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VM웨어와 함께하는 데이터 센터 현대화 맛보기라는 내용으로 VM웨어가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각 부문별 가상화 솔루션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각 부문별로 어떻게 가상화를 시킬 수 있고 이것들이 왜 좋은지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물리적인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VM웨어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백업하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상 환경에서는 물리 환경보다는 아마 이런 백업하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베리타스의 백업 솔루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다우데이터의 지석용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지석용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M웨어와 함께하는 데이터 센터 현대화 맛보기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 데이터 센터 현대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제 가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가상화에 대한 기초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가상화 위에서 어떤 업무 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아예 가상화를 도입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VM웨어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각 부문별로 가상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상화가 왜 좋은지 개념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데이터 센터 현대화라는 표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감으로는 어떤 건지 느낌은 오는데 뭐라고 설명해봐라 그러면 딱 규정 짓기가 참 쉬운 정의는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들어보면은 그냥 노후화된 서버 새 걸로 교체하는 거겠지 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제품 쓰면 그게 현대화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뭐 언론이라던가 제조사라던가 여기서 정의하는 데이터 센터 현대화라는 것들에 대한 특장점을 좀 요약해보면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는 스케일 아웃과 업 앤 다운이 빨라서 빠르게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에 특장점이 하나가 첫 번째로 있고요. 소프트웨어로 다 관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획일화된 관리 그리고 이를 통한 확장성이 보장되는 인프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지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동시에 보안이 강화된 인프라, 이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가 현대화됐다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 종속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유연하고요. 각종 SDK와 API와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서 굉장히 민첩하게 기민하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례에 따라서 인프라를 선택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드별로 보안 정책과 네트워크 정책을 달리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된 보안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운영하던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는 뭔가 서버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장비를 뭔가 규모로 확장하고 싶을 때 장비를 추가를 했어야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장비를 추가를 하려면은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팅도 많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뭔가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세팅을 다시 하는 것만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에자일이라는 거는 뭐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앱을 개발할 때 개발자분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빨리 배포하고 뭐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CI/CD라고 CI/CD. 데브옵스가 빠르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데이터 센터 현대화의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트 이펙티브는 잘 모르겠어요. 코스트 이펙티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상화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현대화 됐다면 기존 운영 환경 대비 좀 더 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아. 데이터 센터 현대화에 대한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니까 네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보안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뒤에 약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차이를 서버 관점에서가 아니고 네. 기초적인 걸 생각을 했을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가상화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면 빠른데 제가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현대화라고 하면 그 중에 중심 기술로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 텐데요. 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인프라를 누가 소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프라이빗이다, 퍼블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이걸 같이 쓰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대표적으로 뭐 가상화도 있고 오픈스택 컨테이너 그리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도 있을 텐데 네. 저희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VM웨어가 네. 잘하고 있는 가상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 예시를 한번 네.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상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건 뭐 궤도, 비디오 테이프, 윷놀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각각의 도구들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들. 그렇죠. 뭐 교육을 할 때 보조자로 사용한다던가, 네. 뭐 영화를 본다던가, 혹은 놀이를 한다던가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전용 창고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왜냐면은 보관을 잘못하면은 훼손되니까요. 네. 그리고 동일한 교보제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는 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다던가 혹은 사실상 새 거를 다시 구매를 한다던가 그런 수밖에 없잖아요. 뭐 책이 찢어지면 그 찢어진 부분만 다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양을 늘린다던가 네. 축소한다던가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소프트웨어적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하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쓴다던가 동영상 플레이어를 쓴다던가 게임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도구, 즉 데스크탑이라던가 스마트폰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만 있다면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여기서 얻는 이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USB만 갖고 다니면은 모든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바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할 거고요.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복제도 굉장히 간편하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리고 뭐 무슨 거창한 무슨 개발이 아니더라도 배치 파일만 하더라도 여러 개 자동화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차이를 조금 머릿속에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그대로 서버 쪽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하죠. 서버도 뭐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뭐 각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윈도우즈 서버, 리눅스 서버, 맞죠? 센트OS 뭐 여러 가지 네. 와스나 DB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서버의 역할 자체를 물리적인 하나의 하드웨어로서 인지를 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서버가 갑자기 사용량이 급증을 해서 리소스를 늘려야 된다. 스케일 아웃을 하거나 스케일 업을 해야 된다. 이게 라이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냥 일단 전원 내리고 다시 장비에다가 뭐 저 꽂고 뭐 이렇게 그렇게 확장하고 다시 전원 켜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서버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모듈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원을 내린다던가 그러니까요. 네.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된다던가. 네. 그럼 서비스 이용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동일한 서버를 여러 대 갑자기 늙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 아웃, 오토 스케일이라고도 하죠. 자동으로 이렇게 증설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앞서 보셨던 소프트웨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서 논리적인 서버로 전환을 하고요. 이를 실행하는 도구. 여기서는 저희는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릅니다. 하이퍼바이저가 있는 어느 곳이면은 이 논리적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형태이기 때문에 그 파일만 증설을 시키면 그대로 서버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API라는 그 SDK를 활용을 해서 다른 솔루션이라던가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저 가상화라는 것도 물리적인 환경 위에다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물리적인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컴퓨팅 자원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또 세팅도 달리했다가 연동했다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물리적인 서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움을 제공해 주는 게 가상화 기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물리적 서버는 하나의 리소스 풀, 거대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원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렇죠. 논리적인 매체들이 자유롭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래서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웹서버는 웹서버를 하는 거고 기존의 전통적 아키텍처였던 서버 위에 OS 위에 어플리케이션 실행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논리적 서버도 OS 위에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데 단 그 밑에 본인 논리적 서버를 관장해주는 하나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네네.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서버 가상화라고 하며 여기에 있는 논리적 서버를 우리는 가상 머신 또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서버 가상화로 해서 이제 가상화 하나는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 데이터 센터 현대화 또는 소프트웨어 정의의 데이터 센터가 되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서버 가상화라는 건 서버의 주요 요소, 즉 CPU, 메모리, 디스크, 뭐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이런 서버 자체에 있는 모듈들을 가상화한 거고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네트워크적 요소, 그리고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하드웨어 성격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묶여 서버만 있습니다. 가상화 시킨 거니까.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서울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네. 부산 지사에 또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로의 다른 네트워크를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한 데이터 센터 한 사이트에 있는 가상 머신이 부산 쪽으로 옮겨간다 했을 때 그 서버 매체들만 가상화됐기 때문에 이를 정보를 서로 다른 매체와 통신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여전히 하드웨어적 성격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가상 머신이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는 그 옮긴 이후에 부산 사이트에 있는 네트워크를 변형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정책이라던가 다 바꿔야겠네요. 전부 그 서비스에 맞춰서 네트워크 정책들을 전부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수동적 요소가 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서버만 가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서울 데이터 센터에서 뭐 부산으로 이전할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그냥 물리 서버를 가지고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버만 가상화가 돼 있다면. 그만큼 어렵다고 하면 조금 그거보다는 쉬운데. 그거보다는 간단하지만 그거보다는 쉬운데 어쨌든 네. 그래도 그렇게 좀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설명했었던 소프트웨어의 강점,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파일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안 되겠네요. 요런 그만큼의 포터블함은 좀 유지할 수가 떨어진다. 없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게끔 왠지 예, 가능할 것 같은데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상화 시키는구나. 그렇죠. 스토리지도 한 스토리지는 보통 볼륨을 레이드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 레이드 구성이 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파일들은 전부 그 정책에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대용량이다. 그래서 좀 중요한 서비스다. 보통 레이드 1 구성에서 미러링으로 해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용량은 좀 덜 네. 비효율적이지만은 네네. 보안성을 지키는. 근데 부산 사이트로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는 용량이 좀 넉넉지가 않아서 효율적인 레이드 5라든가 6 구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서울에 있는 가상머신이 그대로 고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부산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 네. 기존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쪽 스토리지 정책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자면은 서버 가상화만 했다고 해서 서버 가상화 이 논리적 개체를 포터블하게 유연하게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캐파만 가상화를 해서 거기는 자원들을 공유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영역까지 모두 하나의 가상화 레이어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풀에서 논리적인 서버들이 존재하게끔 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니까 이 세 개 분야를 싹 다 가상화를 시켜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질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더 봐야 알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구성도를 다시 보시면은 네.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뭐 실행되는 주체는 서울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하는데 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가상화가 전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똑같겠지.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네트워크 가상화 또는 네. 스토리지 가상화가 이루어져서 어느 곳에 있었든 동일한 네트워크와 대역을 유지하면서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 존재하면서도 같은 서울 사이트 또는 같은 부산 사이트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스토리지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본사에 있는 직원이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 상태면. 그렇죠. 다 하나의 리소스 풀로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비용 절감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VM웨어의 vSphere, vSAN, NSX 이렇게 세 가지 스택으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vSphere가 서버 가상화고 vSAN이 스토리지 가상화, NSX가 네트워크 가상화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완벽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가 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 현대화는 저 세 가지 요소를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를 말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화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면 이제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업무 사례를 좀 적용해 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코로나다 보다 해가지고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서버만 가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스크탑도 함께 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VDI로? 그렇죠.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VDI 그래서 많이 쓰시죠. 가상 머신을 서버뿐만 아니라 데스크탑까지도 가상화해서 스마트폰이라던가 타블렛이라던가 PC, 맥북 뭐 이런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만 기기를 있다고 하시면 뭐 가릴 거 없이 예. 어디서든 그냥 똑같은 내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렇죠. 뭐 VDI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좀 개념 정의를 해드리면은 기존의 업무 스타일이 뭐 우리 아시죠? 그냥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 저장하고 가공하고 처리하고 맞아요. 뭐 웹에서 처리를 한다던가 좌측에 자료 좌측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 처리라던가 저장은 사용자 PC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네, VDI는 이런 모든 컴퓨팅 작업을 데스크탑 가상화된 서버 쪽에서 이루어지고요. 처리된 가상 머신의 결과 화면만 받아보게 돼서 데이터의 유실이라던가 의도적, 비의도적 데이터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게 바로 VDI 솔루션의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키텍처 상으로는 저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물리 PC를 쓰나 VDI를 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아마 VDI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도 하고 지금 많이 현업에 적용해서 사용 중이실 텐데요. 네. 일반적인 VDI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뭐 VPN이라던가 또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죠. 네. 내부 네트워크에 통신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본인이 맞는지 인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VDI 접속을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오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접속해오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보안에 구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게 보안 취약점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접속해오는 PC가 스마트폰인데 안드로이드 굉장히 9버전이어서 어떤 보안 취약점이 이미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 업무 환경에 접속을 하면은 왠지 뭐 키보드 로깅이라던가 네. 화면을 캡처를 유출한다던가 뭐 이런 보안 구멍이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서버 쪽이야 뭐 많이 정말 다양한 그런 보안 솔루션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기기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 내부에 있었을 때야 당연히 보안이 다 안전하게 돼 있겠지만 외부에서 집에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네? 그게 고스란히 내부 시스템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할 때 직원 개개인별의 기기를 허용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회사에서 모든 디바이스를 구매를 해서 줄 수도 없지. 모든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감시 감독을 하면서 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고 사용자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VM웨어에서는 조금 더 진화된 스마트한 원격 근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똑같이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을 합니다. 몇 가지 더 추가된 사례가 있는데 바로 디바이스 보안의 컴플라이언스를 확인을 합니다. 접속하는 기기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루팅을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루팅을 했다던가 탈옥을 했다던가 혹은 너무 9버전이어서 아직 보안 패치가 적용이 안 됐다던가 뭐 윈도우즈 버전에 보안 패치가 적용이 안 된 PC라던가 이런 좀 건강한 상태가 아닌 디바이스는 우리 VDI에 접속하게 할 수 없어 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디바이스의 건강 확인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접속되는 위치가 만약에 사내예요. 사내면은 보통 뭐 이미 보안이 다 돼 있으니까 구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내가 아니고 사외로 판단된다. IP 주소가 외부다.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 우리 직원 맞나?
한 번 더 확인해야겠지. 그렇죠. 멀티팩터 인증을 한 번 더 요구를 한다던가 다중 인증을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른 MFA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이후에 VDI에 접속할 최종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접속해오는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에 대한 확실한 보안, 그래서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디바이스인지를 확인한 후에 허용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자 디바이스를 구분을 해서 VDI를 접속하게 해주는 그런 훨씬 스마트한 원격 근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VM에서 뭐 이제 호라이즌하고 워크스페이스 원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VDI는 호라이즌이고, 그 아까 호라이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단말에 대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뭐 MFA를 뭐 해서 사용자를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은 저 워크스페이스 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된 데이터 센터에서 원격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호라이즌과 워크스페이스 원 둘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건가 봅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센터 현대화 이후에 할 수 있는 업무 사례로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네. 좌측 그림서부터 좀 볼게요. 트레이너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네네네. 기존 물리적인 서버죠. 하드웨어 전통적 구조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있는 게 버추얼라이즈드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가상화가 이루어진 환경이고요. 네. 근데 서버 가상화도 물론 IT 인프라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CI/CD, 그러니까 빠른 데브옵스 적용을 위해서 컨테이너, 뭐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서버 가상화의 이점을 누리면서 컨테이너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서비스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코드 변화라던가 서비스 변화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보통 웹과 왑스를 많이 사용하세요. 네네. 그래서 웹왑스는 그렇게 컨테이너 쓰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헤비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이메일, ERP와 같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그대로 그냥 하나의 호스트로 운영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아, 단독으로? 그렇죠. 단독 서버로. 그렇죠. 컨테이너는 한 OS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테이너와 단독 호스트를 가상머신의 형태로 둘 다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적합한 웹아스와 같은 것들은 네. 컨테이너로 vSphere 팟 또는 뭐 TKG 저희는 여러 가지 제품 형태가 있네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은 단일 가상머신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는 VM웨어 탄주라는 제품군이 있는데요. 가상화 이점, 고가용성, 자연 효율성, 빠른 배포 이런 가상화의 이점을 컨테이너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컨테이너를 잘 자유롭게 배포하고 빠르게 만들고 없애고 또 빨리 이렇게 배포하고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쿠버네티스잖아요. 맞습니다. 쿠버네티스가 레드햇 쪽에 적용된 게 오픈시프트고 맞습니다. VM웨어 쪽에 적용된 게 탄주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VM웨어 탄주가 VM웨어판의 그냥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vSphere의 그 가상화 환경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컨테이너와 가상화된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VM웨어 탄주다. 그렇죠. 탄주도 사실 이제 깊게 말씀드리면 좀 많은데 탄주의 제품군이 좀 많습니다. vSphere 탄주라는 게 있고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것도 있고 뭐 이걸 다 관장하기 위한 뭐 미션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제품군이 좀 다양한데 어쨌든 VM웨어판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하려면 저 탄주라는 걸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탄주 쪽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냥 가상화면 vSphere고 그렇죠. 여기에 컨테이너 합쳐졌어 탄주. 그렇죠. 예,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좌측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네트워크 가상화나 스토리지 가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vSphere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많을 거예요. 사용자들. 근데 이제 뭔가 방향점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이동도 하고 있고 AWS 핫하다고 하고 애저도 좋다고 하고 해서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던가 머신러닝이나 이런 API가 오픈되어 있는 애저로 가고 싶은데 이걸 쓰자고 하니 우리 인프라를 전부 버려야 되나? 근데 나는 이미 VM웨어 쪽이 익숙한데 AWS나 애저를 익히려고 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난 여기 경험이 익숙한데. 맞아요. 그냥 VM웨어 환경에서 똑같이 그냥 온프레미스에서 가상 환경 운영하듯이 클라우드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새로운 거 배우기엔 부담이고. 그렇죠. 근데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클라우드로 올리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올리기에는 우리 회사 내부에 좀 중요한 그런 민감한 자료들이 좀 올리기는 좀 뭐한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온프레미스로 계속 남겨주고 싶고. 네네네. 그런데
클라우드는 여전히 같이 쓰고 싶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고 싶은 거죠. 이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 VMware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네. vSphere, vSAN, NX6와 같은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러니까 VMware의 SDDC 제품군들 전부 구현된 서비스가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 이점은 내가 갖고 있는 VMware 환경을 같이 사용하면서 여기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환경은 바로 AWS라든가 애저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그 기존의 VMware SDDC 환경 그대로 그게 AWS에도 있는 거인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인프라만 그냥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인프라냐, AWS에 있는 인프라냐만 다를 뿐 맞습니다. 관리하는 그 화면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전에 사용했었던 vSphere나 NSX 같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익혔던 가상화의 기억들을 여기 와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WS 깊게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VMware 사용자는 그냥 VMware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VMware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가 뭐 퍼블릭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저 VMware 클라우드를 통해서 AWS를 이용하면 기존에 익숙한 환경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으면은 굳이 이걸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유지하면서 같이 동시에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DR 사이트를 구축해야 될 때 여기다가 DR 사이트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트에다가 구축을 해놓는 거죠. 네네네. 또는 뭐 확장을 한다던가 네. 완전히 전환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네이티브 서비스 좋은 거 많거든요.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가 네. 우리가 자체 만들기 어려운 그런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들 네. 그걸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익숙한 환경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저 VMware 클라우드다. 그렇습니다. 많이 준비했네요, VMware가. 저는 VMware 클라우드라고 해서 맨 처음엔 VMware가 AWS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AWS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니까 네. VMware도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그래요? 예, 비슷한 건데 VMware 제품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방금 설명드린 예제는 사실 VMware 클라우드는 AWS라는 제품의 이름이고요. 네네. 그 안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솔루션, 또 복제를 위한 솔루션, 다양한 그리고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 이런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같이 협업을 해서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네. 이제 혹시 지금 vSphere 또는 서버 가상을 하셨다면은 아니면 가상을 하지 않고 자기 본인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네네. 앞서 설명드린 요 네 가지 사례에 얼마나 밀접하신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 중에 하나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VMware 쪽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현대화라는 게 단순히 노후화된 물리 서버를 최신의 서버로 교체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고 저렇게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운영 효율성이 뛰어난 데이터 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게 데이터 센터의 현대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